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1월 21일 장 마감 오후 7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주식 투자하기 정말 힘든 날이었어요. 그리고 또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망감이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도 몇 종목은 올라갔지만 대다수 종목들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하루가 너무너무 힘들고 짜증마저 나는 그런 하루였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정말 힘드시겠지만 다 같이 힘내보자는 의미에서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따뜻한 파이팅 댓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시장을 쭉 보신 분들은 시장이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건데 앞으로 이게 과연 될까? 한국 시장이 과연 될까? 또 그동안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이 정말 많은데 또 트럼프 수혜주라고 하는 종목들을 몇 종목은 움직였는데 기존의 대다수 종목들은 오히려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날, 대다수는 떨어지는 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희망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계좌가 복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될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면서 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많은 분들 무엇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와 또 많이 떨어져 있는 2차전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와 미국은 엄청난 거품이 껴있는 시장이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틀 전 라이브도 시청하시고 며칠 전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지금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1980년도에 일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미국의 유명한 투자 워렌 버핏이라든지 투자 전문가가 나와서 버블이다, 버핏 지수가 220이 넘었다, 100만 넘어도 고평가인데 이거 왜 안 떨어지지? 왜 미국만 오르지? 미국 금리도 높은데 어떻게 주가가 저렇게 높지? 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 금도 오르고 안전자산인 달러만 오르는, 원래 엔화도 예전엔 달러 대비했을 때 엔화도 안전자산이었거든요. 정말 이상하다. 금리 인하를 하는데도 채권 금리가 오르고 고용이 저렇게 강하고 미국은 영원히 오를 것인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코인이 또 주가가 한번 출렁이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왔고 또 트럼프 수혜주라고 하는 자국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또 주가가 반등을 해주고 다른 나라 기업들은 계속 내려가는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정말 우울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공통이거든요. 다만 우리나라하고 다른 것은 정말 우리나라 시장에서 정상적인 종목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 것인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조선도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폭락주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내가 그동안 좋다고 생각했던 그런 대다수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가가 오르지 못한 것은 미국 지수가 2년 동안에 저렇게 4, 50% 폭등한 동안에 우리나라가 저렇게 폭락을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떨어진 경우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비정상이 정상화되게 된다면 우리나라 한국 주식은 많이 오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적어도 한국 주식을 안 하면 안 했지 미국 주식은 엄청난 버블이 껴있는 거품이기 때문에 언제 급락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지금 미국 주식에 엔비디아 주식을 팔면 우리나라 전 종목을 다 살 수 있어요. 우리 예전에 플라자합이 기억하실 거예요. 1980년도에 맨날 일본하고 비교하면서 잃어버린 30년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 때 세계 시가총액 50등 안에 거의 1, 20개가 일본 기업이었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도쿄 땅을 팔면 미국 전 지역을 살 수 있었던 엄청난 버블이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 때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었었고 미국이 계속 물가가 높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했었었고 자국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때 했던 게 일본하고 플라자 합의를 하면서 엔화 가치를 2배
올려버립니다. 미국 제품이 안 팔리니까.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었고, 반대로 미국은 금리 인상을 했지만 일본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수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금리 인하입니다. 내수를 살리고 또 대출 이자가 너무 높게 되면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오기 때문에 대출, 우리나라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높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모기지 금리가 6, 7% 이상이 넘어가면 미국은 30년, 40년 대출해서 집을 한 채 사거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소비만 하지 저축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훨씬 더 저축률이 높을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이 예를 들어서 저렇게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지금 미국을 버티고 있는 이유는 주가가 왕창 올라 있다 보니까 소비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주가가 또 많이 떨어져 있고 부동산도 요새 신통치 않고 대출 이자가 높다 보니까 소비가 침체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야 됩니다.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야 우리나라 증시가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런 부분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됐지만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원하는 건 달러 강세가 아니에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엄청납니다. 그게 한국하고의 이 무역 관계에서는 특히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대중 무역 흑자가 컸지만 지금 중국하고는 재미없는 상황이고 미국에 대해서만 우리가 흑자가 많이 나고 있고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미국의 공장을 또 2023년에 왕창 지어주고 일자리 창출해주고 또 일자리 중에서도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는 한국 기업들이 가서 투자를 하면서 많이 만들어줬다는 건 팩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얻어올 걸 얻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가 특히 좋아야 되죠. 그래야 지금 우리 종목들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눈치를 보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관세를 왕창 때린 나라에 지금 현재 아직 우리나라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약간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부양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미국은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버블이 꺼지는 동시에 그 주가의 버블을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데가 전 세계 개인 투자자 우리나라 국민들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는 정책적으로 우리나라가 작년에 힘들었던 금투세도 겨우겨우 진행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금융 선진화가 되지 못했고 믿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지금이라도 때리자라고는 그 심리로 인해서 수급으로 인한 하락이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는 미국이 많고 코인이 많아요. 그리고 트럼프 수혜주로 되면서 막판에 작년 한 10월 달부터 스타트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상 나머지 종목들 한번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 한번 쭉 스캔해 보시면은 요즘 올라가는 거 있어요. 한 폭락 먹고 로봇주도 완전 폭락 먹고 요즘 올라가는 게 있고 그나마 계속 셌던 거는 뭐 조선주는 이제 급등이라고는 요새 좀 올랐지만 막 폭등은 아니에요. 전력기기가 많이 올랐죠. 트럼프 수혜주로. 그쵸? AI 수요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오른 상황인지 나머지 종목들은 거래 자체가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도 안 되는 상황이고 현대차도 안 되고 LG전자도 안 되고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식이 또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정리를 하자는 게 몰리면서 개인 투자자가 역대 최대 손절을 했습니다. 그 돈이 전부 다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코인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코인이든 미국이 조정 나오더라도 또 거기 살려고 하는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바뀌는 과정, 막판 미국이 파티하는 과정에서 막판
막판에 따라잡는 그런 물량들, 그리고 떨어져도 미국은 될 거라는 그런 물량들이 소화되고 나면 결국은 미국은 큰 하락이 올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매도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은 떨어지게 되면은 미국 주식을 바치는 주체 자체가 미국의 메이저 세력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비상계엄 사태 12월 달에 있었을 때도 우리나라 코인만 폭락 먹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양자 관련주도 그렇고 미국의 주요 종목들의 최대 주주는 한국이에요. 심지어 시총의 20%씩 갖고 있는 종목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안 했던 분들도 작년 4분기 때 미국 주식을 시작을 하신 분들이 원래 미국 주식 한 분이 하셨다면 지금 20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이 안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역대 최대 기회는 주가가 바닥일 때 오고, 또 지금은 미국에서 역대 최대 기회는 하락에 대한 최대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현재 무역 수지에 대한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세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죠. 왜냐하면 관세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거든요. 예전에 1980년대 일본하고서 관계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때 플라자 합의를 해서 엔화 가치를 확 올려가지고 미국 자동차 회사 좀 살려봐야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했죠. 관세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고, 다만 미국 우선주의에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 있는 상황에서 미국 쪽으로 자금이 몰려 있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호재로 작용되면서 지금 한국 주식에 대한 실망에 대한 부분들과 또 그동안 알고 있었던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또 실망을 하고 하는 부분들의 물량이 개인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미국은 지금 현재 여전히 미국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끝없이 오르지는 않아요, 뭐든지. 그런데 주가가 조정 없이 엄청나게 올라 있을 때는, 끝없이 오르다가도 떨어질 때는 우리가 지금 한번 쭉 찾아보세요. 작년 3월부터 우리나라 주식들 종목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심지어 작년 3월 달에 신고가였던 종목들 안에서 끝도 없이 떨어진 종목이 얼마나 많은지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까지 너무 힘들었던 게 경제 성장률의 문제도 아니고 환율의 문제도 아니에요.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2% 가까이 돼요. 왜 프랑스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올해 희망도 없고 0% 성장을 하는데도 신고가를 때리고, 독일은 왜 신고가를 때리고 할까요? 거기가 물가가 높으면 더 높았고 달러 보유도 훨씬 더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왜 일본은 또 올랐었고 중국은 부양책이 나와서 한번 크게 올랐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호재가 여전히 증시에 나오지 못했고,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오르지 않고, 심지어 주식시장을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개인 투자자가 작정을 하고 팔면 절대 오르지 못하는 거는 진리입니다. 왜? 70% 이상이 개인 투자자니까. 반대, 미국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 개인 투자자가 그 나라의 임원이 팔든 대표이사가 팔든 뉴스가 맨날 나오든 말든 고평가라고 하든 말든 매도 때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위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수급의 불균형 때문에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고, 지금 미국 주식은 저는 시한폭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파티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미국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따라 들어가서 샀다 팔았다 하는 건 모르겠지만 많이 올라있는 종목 갖고 있으면 무조건 떨어져도 오를 거야 해다 걸려들면은 반토막에서 안 끝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들 다 버리고 있는 데가 지금 엄청 저평가되어 있는 2차전지잖아요. 그 2년 전에 어땠나요? 얼마나 좋았나요? 구조적으로 성장해서 떨어져도 무조건 오를 섹터가 2차전지고, 무려 에코프로라는 기업은
2년 동안에 외국인들이 지분을 4%에서 20%나 늘려놨는데 거기다 대고 개인 투자자가 다 때리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판 게 맞죠. 하지만 2차전지는 외국인 기관들은 사는데 개인들이 때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당장 안 될 것 같아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고 기다려서 내 손실을 크게 복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손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처럼 1년, 2년 꾸준하게 3년 오르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지금도 요새 올라가는 종목들 몇 년 폭락하다가 한 2주 올라가지고 따블 치고 따따블 친 종목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절대 그 사이에 손절치고 기다릴 수가 없고 또 올라가면은 이미 없고 이런 상황이 오고 힘들었던 시간 시커먼 견디다 막판 던지고 그냥 끝내는 거고 또 올라가는 종목 사고 올라가는 종목을 사는 건 좋죠. 근데 올라가는 종목을 사다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니라면 내 주식 기다려서 내 주식이 가치가 있다면 끝까지 기다려서 복구하고 매도해야 된다고 저는 단호하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거고 결국은 미국이 현재 금리가 5%가 높은 거라기보다는 급하게 5%를 너무 빠르게 올렸고 실질적으로 미국 물가는 잡혀 있어요. 예전에 1980년대 오일 쇼크 이때처럼 막 15%씩 금리 올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1990년대 후반에 2000년대 초중반에 5%, 8%였는데요, 금리가. 그거는 얼마나 급하게 금리를 올렸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고 그 급하게 올린 이유에 대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이란 전쟁도 있었고 유가 폭등이 있었었고 원자재 폭등이 있었었고 코로나 이슈가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 너무나 많은 대출을 받아서 돈을 풀었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회수를 해야 되는데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어떻게 본다면은. 그래서 현재 부동산도 올라있고 자산가치가 올라있는 게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무한정 미국도 돈을 계속 찍어낼 수가 없고 너무나 많은 부채가 미국에 있어요. 우리가 미국 걱정할 건 아니지만 하지만 주가의 위치가 너무나 많이 올라있고 우리가 끝없이 오를 것 같아도 고점에서 걸려들면은 네이버 카카오는 안 그런가요? 2차전지는 안 그런가요? 로봇주는 안 그랬나요? 완전 폭락하고 올라가는 것들이 있는 거지. 그럼 내 차례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만 보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 2차전지 선반영 더 나빠질 거 없다. 에코프로 포스콜딩스 실망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와 함께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올라가는 쪽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매수하시면 돼요. 하지만 전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랫동안 인내하고 또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또 2차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을 내가 주식 매도했다고 안 된다고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망하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식에 대해서 내가 힘들지만 이겨내고 있으신 분들은 이겨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미국이 너무나 금리가 높았고 그 당시 때 자기네 그 제품이 안 팔리다 보니까 플라자합을 통해서 자기네 돈 가치를 확 줄이고 일본 돈 가치를 확 올려버리다 보니까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 살리려고 금리 인하를 했더니 주식 시장이 폭등을 하고 또 부동산이 폭등을 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30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때 또 고점일 때 거품일 때 일본은 도쿄 땅 팔면 미국 땅 다 산다. 지금 딱 미국 주식 하나만 팔아도 한국 주식을 다 살 수 있다. 엔비디아를. 그럼 엔비디아가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테슬라 절대 아니거든요. 100년 벌어야 지금 시총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최대 우량주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거품이 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거품이 꺼지는 시장에서 얼마나 꺼질지 모르겠지만 꺼지는 시장에서 이번에는 후유증이 수급이 꼬여있고 특히 글로벌 개인 투자자 수급이 꼬여있어서 이번에는
한두 번의 하락, 또 한 번 흐름을 탔을 때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는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화가치 올리려면은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 분들 대출금리 높아지면 좋나요? 절대 아니죠. 인구가 지금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민정책이라든지 꼭 필요한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반도체 수출로 인해서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동차 이런 수출, 2차전지, 뭐 조선, 건설, 해운, LG전자,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현대차까지 보면. 세계 1, 2등 하는 기업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갈까? 그 부분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내려와 있지만, 이 부분이 정상화만 되더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종목들은 2배, 3배 오르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악재가 한꺼번에 지나왔잖아요. 그리고 물 한 잔 먹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차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IRA 자꾸 폐기하면서 자꾸 막 불안감 선동하고, 또 우리가 있지도 않은 뉴스 얘기하고 이러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기사들도 많아요. 하도 제가 2차전지를 많이 찍다 보니까 팩트에 대해서만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미국의 중국 때리기 있죠. 그거의 최대 수혜 국가는 한국입니다. 그거는 팩트예요. 우리가 K철강도 우리가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철강 점유율 50%예요. 그쵸? 그러면 중국을 때린 상황에서 우리나라까지 때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철강도 심지어. 이해되셨죠? 그리고 지금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폭락이 돼 있냐면, 2년 대비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때 뭐 42,000달러였다 하면 지금 10,000달러예요. 엄청나게 지금 이 리튬도 폭락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쵸?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왜 이러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만큼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가 많이 나서 그걸 관세로 해결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하고 무역전쟁 했을 때 관세 때려서 이득 본 게 아예 없어요. 적자만 더 심해졌지. 그 가격 경쟁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하죠. 그렇게 하고 협상을 하겠죠. 왜? 미국 주식 잘 나가니까. 지금 알아서 기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트럼프의 콧대가 이만큼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알아서 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고, 오늘 트럼프가 한 거는, 우리 한 2년, 3년 전에 이런 얘기, 바이든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전기차를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됐다. 의무적으로 생산을 해야 된다. 그거를 폐지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전기차 만들어야 돼. 그거 폐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의 의미는 미국의 일반 자동차 회사, 가솔린, 이쪽 있죠? 내연기관차, 여기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전기차 시장으로 다 넘어가면은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훨씬 더. 그래서 많은 분들 전기차 의무를 폐지한다는 거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다는 게 절대 아니다. 그거 하나만 머릿속에 딱 입력하시면 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세게 때리려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멕시코, 캐나다? 거기는 원래 때리고 있어요. 원래 때리고 있고, 이번에 그냥 한 25% 정도 그냥 때린 거다 보시면 되고, 한국 얘기는 아직 빠졌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어쨌든 워낙 강세로 좀 돌아선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 배터리에 대한 이런 공급망을 아예 중국을 빼고 하겠다, 탈중국화 하겠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우리나라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동차 산업을 지키고 노동자들을 지키고 전기차 의무적으로 판매하게 했던 바이든 정책을, 그린 뉴딜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파리 기후협약도 탈퇴를 하는 강수까지 뒀어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 기후협약 탈퇴하면서 막 그 관련주들도 오늘 많이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요거까지는 우리가 트럼프 말 한마디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 폐기시켜, 전기차 판매 의무를 폐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IRA 법안은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하려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물가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원래 원전에 대해서는 세계 1위예요. 원전도. 근데 AI, 챗 GPT 지금 막 주가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쵸? 실적도 안 나오는 기업들이 우후죽순 올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료가 너무 높아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원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석원료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제 숨통이 좀 트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석유 관련주들도. 화석연료로 공급을 확충을 해야 물가가 내려가니까. 태양광보다는. 그래서 화석연료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거 시추 정책을 추진을 해서 물가 잡겠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높으니까 에너지 가격이. 그래서 전기차 판매에 대한 의무를 폐기한다. 하지만 또 신기한 것은 우리가 전기차 구매자한테 우리가 세금을 원래 주는 게 IRA 법안의 핵심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전기차를 사게 되면은 친환경 차량 보급을 촉진을 하면서 이렇게 막 인센티브 같은 걸 주면서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일정 비율 이상 전기차를 판매하도록 규제하는 조치였었어요. 근데 우리가 세금을 혜택을 주는 것들은 우리가 이거를 폐기는 상원에서 반대가 나오고 있고 이거는 트럼프가 이렇게 해외에서 폐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유는 대중국 규제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관세 많이 때려서 예전에 재미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거는 위안화 약세가 지금 너무 심한 상황이니까 위안화도 지금보다는 강세가 돼야 되고 원화도 지금보다 강세가 돼야 돼요. 그게 트럼프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무역수지 적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는 또 호재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산 배터리 뭐 소재 부품 비율이 예를 들어서 40~50%다 지금. 그거 아예 20%로 줄여라. 미국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중국산 배터리 하는 중국산 배터리 소재 비율을 확 줄여라. 그래야 보조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충당을 하면 주겠다. 그래서 현대차도 6개 차종이 있는데 4개 차종 정도는 보조금을 못 받은 상황인데 요게 하반기에 다시 바뀌어요. 그러니까 중국 소재를 많이 못 쓰게 하려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렇게 규제할 수가 있어요. 규제하려면은. 그래서 뭐 배터리 이제 국산화 관련주라든지 또 현지 법인의 완성차도 중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비중을 줄여라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약간 거기에 우회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보조금은 계속 지급합니다. 혼자서 트럼프가 폐기할 수도 없을 뿐더러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전에 IRA 보조금 80% 이상 이미 집행을 한 상황이에요. 이미 집행했어요. 현대차도 받습니다. 그래서 IRA 법안 폐기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심지어 미국에 지금 6개 주인가 캘리포니아 있죠. 여기는 전기차 판매 시작했어요. 내년부터 전기차 판매해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완전히 안 해도 된다는데 전기차 판매를 시작을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친환경에는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이 또 전 세계적인 또 기조고 유럽 쪽은 또 그쪽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무리수를 둔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기차 비중이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약간 정체 구간이지 이게 완전 꺾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기차 뭐 얼마나 되나요? 미국 얼마나 돼요? 알겠죠? 그래서 바이든 정책, 전 정책, 그린 뉴딜 이걸 완전히 이 트럼프는 반대되는 공약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노동자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만 볼게요.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이제 매수 리포트 나오고 이게 월봉이에요. 많은 분들 이 정도까지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이 이 에코프로는 우리가 이제 또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월봉 60월선 아래로까지 밀었어요. 그쵸? 그럼 이 자리는 시기의 문제지 윗단으로 반드시 돌리는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에서 조그만 완화되는 발언이 나오면 2차 전지 급등이 나오겠죠.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 수급적으로 많이 개인이 이탈됐고 외국인이 많이 샀기 때문에 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선반영이 돼 있다는 이유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고, 미국이 지금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서 한국 주식에 대한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월봉 60월선을 아래로 온 상황에서 지금 오늘 떨어져 봤자 이게 막 내려간 거 아니에요. 오늘 최근에 조금 기대감이 있었고, 포스코홀딩스도 어제 기대감이 있었고, 에코프로도 어제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냥 요거 조금 21선 횡보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땅 찾아보세요. 오늘도 많이 오른 종목들 중에 이 고영이라는 종목도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이게 급등을 할 수가 있냐면 호재가 있어서 오른 거지만, 이런 식으로 떨어진 거 보이시죠?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었어요. 24,000원부터 7,600원까지. 이게 우리나라 현재 대다 종목들의 차트였었는데, 이런 식으로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여기 21선에서는 원래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영도 보면 21선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없었죠.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기업들은 이렇게 월봉상으로 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또 오르는 게 지금 그런 게 한두 개인가요? 저런 것들 중에 오른 거. 심지어 T-로보틱스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하고 왜 비교를 하느냐? 흐름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올랐을 때 왕년에 올랐었던 흐름을 이렇게 올랐었죠. T-로보틱스 정말 핫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2023년 4만원을 찍고 나더니 6,200원까지 거의 8분의 1까지 떨어졌어요. 보세요. 엄청났죠. 그러니까 요새 오르는 종목도 이런 식의 바닥권의 흐름 신저가에서 자리를 만들면서 로봇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 월봉의 위치를 보시라는 거예요. T-로보틱스보다 에코프로 BM이 못하지 않습니다. 에코프로가 훨씬 더 좋은 기업이에요. 기업 설명 너무 많이 드렸으니까 기술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에코프로는 60을 지켰어요. 에코프로 BM은 60월선을 깼어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오를 때도 같이 오르거든요. 에코프로도. 삼성 SDI는 터무니없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추가적인 하방은 완전히 제한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트럼프에 대한 실망감은 나왔지만 거래가 엄청 터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에코프로 BM 가던 길 간다. 근데 가던 길을 가게 됐을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어도 이 하락한 거에 대한 되돌림, 이 고영 같은 일봉, 이런 식의 한번 세게 올라가는 흐름은 반드시 나옵니다. 엄청 하락한 종목 안에서 그런 게 나와요. 요새 핫한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없이 빠지는 공통점이 있었어. 이런 고영이든 이런 요새 핫한 종목들, T-로보틱스,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6만원인데도 두렵나요? 외국인이 다 가져갔는데 포스코홀딩스 외국인들 안 팔아요. 개인이 이때 물량 다 뺐었던 거 다 토해놨기 때문에 이건 외국인들이 요새 기관하고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든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 왕년에 제일 잘 나갔던 2023년도에 10배씩 땡겼던 애들은 이런 정도로 거래량이 없었을 경우에 이번에 악재가 몇 개가 있었어요. 12월 때는 계엄이 있었죠. 금투세 대남안에 하는 악재 있었죠. 화재 있었었죠. 포스코홀딩스는 일본제철 매도, 자사주 2조 6천억 호각, 소각이라는 그런 호재도 있었어. 그런데도 못 갔어요. 그런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왔고 트럼프가 여기서 한마디 더 하는 거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울하지만 오늘 굉장히 우울하거든요. 속상하고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만큼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미국에 대해서 이번에 엄청난 버블이 껴있는 상황에서 내가 미국으로 갈 게 아니라 버블이 터지면 미국은 폭락을 할 수가 있고 미국이 폭락을 해도 한국은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가 커질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견딜 수가 없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게 돼 있고
핑계대서 금리는 하게 돼 있어요. 물가가 잡힐 거기 때문에 고용 꺾였다고 하고 고용이 꺾였다고 하고 금리 인하할 수가 있고, 그럼 채권 금리가 내려가게 됐을 경우에 채권 가격이 오르겠죠. 그리고 우리가 장기채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절대 겁먹지 마시라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가격에선 다른 것들이 가는 거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늘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 2차전지가 지금 안 올라서 그렇지 다른 것들 오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몇 개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주도 항상 좋다고 말씀드려요. 하지만 바꿀 거 아니거든요. 지금 미쳤다고 남 좋은 일 시키겠어요. 지금 2차전지가 바닥에서. 속상한 건 어쩔 수 없죠. 또 기대했는데 어제. 달라진 건 없어요. 한번 제대로 들어 올려서 요런 흐름 있죠. 아까 고영이라든지 루닉 같은 흐름 있죠. 적어도 이 정도 기업은 다 되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공통적인 룬이 적자 엄청 심한 기업이에요. 요새 급등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적자 심한 중 시총 5조입니다. 알겠죠? 기대감이 있으면 돼요. HLB도 글로벌 항암 신약, 이것도 제가 항상 HLB 안 좋게 얘기 안 하죠. 적자가 몇천억이 나든 시총이 10조 넘어요.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면 주가 바닥에서 갈 수가 있는 기대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새 올라가는 애들 다 마찬가지예요. 시총 고용도 1조예요. 1조. T로보틱스도 적자입니다. 요새 올라가는 거. 로봇 관련주 거의 다 적자예요. 그게 어떤 큐렉소 같은 기업들도 적자예요. 적자인데 올라가죠. 너무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큐렉소 요새 올라가는 거지. 괜찮다 그랬잖아요. 120일선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단 한 번도 반등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떨어진 애입니다. 그쵸? 그럼 큐렉소가 올라가서 그럼 큐렉소로 바꿀 거 아니잖아요. 그쵸? 고영이 올라간다고 바꿀 거 아니잖아요. 가기 전에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21선에서 얼마나 공방이 치열했고 거래량이 없었나. 고영도 그렇고 거래량이 아예 없었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다가 한 번에 터질 수 있는 종목이 저는 지금 가장 개인 투자자가 이탈이 많이 됐고 한국 증시를 끌어내린데 가장 큰 견인차 역할을 했던 섹터가 2차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에코프로 기준으로 또 한 두세 배 오르게 되면 현재 가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그때 사겠어요. 2차전지 이제 악재 지나갔다 선반영. 올해 하반기에 좋아진다 해서 하반기까지는 막 안 좋다고 또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 가격적인 측면, 수급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번에 가장 많이 이탈이 됐어요. 심지어 반대매매 신용 연장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마셔라.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다. 오를 때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2번, 3번 꼭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엄지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다른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다른 종목들 다 됩니다. 2차전지가 특히 바닥에서 중요해요. 세계 1등 기업, 한국은 그 정도로 저평가가 돼 있다. 다 올라갈 수 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 진행되고 부양책이 나오게 된다면 상한가도 갈 수가 있고, 이만큼 악재 때릴 것 같이 했는데 요만큼 악재가 나오게 되면 그게 호재가 되는 게 주식이듯이 수급적인 면에서는 지금 달라진 게 전혀 없고 기회지만, 속상하지만 복구하고 매도해야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엄지와 함께 다 같이 한번 힘내보자. 우울하지만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꼭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건강 꼭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